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사회복지공헌 파트 한대현 파트장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2021년 암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지원 사업 중심으로 알아볼 예정인데요.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우선 보편적인 지원제도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 암 환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보는 내용입니다. 여기 말이 좀 어렵죠?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자, 특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암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전보다 많은 치료들이 발전돼서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도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치료비는 여기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돈 내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영수증 보고 드리는데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급여, 비급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급여 부분은 이 치료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보험료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를 우리가 내는데 그래서 여기 공단 부담금이라는 게 건강보험공단을 뜻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중에 5%, 아마 전에는 50%, 60%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내 치료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런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 구성되어 있고 급여는 일부 내고 비급여는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암 환자 분들이라면 이 모든 혜택들을 받고 계실 겁니다. 신청은 나 언제 신청했어? 근데 아마 병원에서 신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나도 모르게 신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뭐죠?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가 언제 도움이 필요하나요? 이런 암이라는 치료는 정말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방향을 흘러갈 수도 있고 갑자기 큰 치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 두 번째는 주민센터, 그 다음에는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자, 그럼 보건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건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공단에서 내 치료비 일부를 돌려줍니다. 얼마큼 돌려주냐? 이거는 바로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 연도에 내가 이만큼 쓰고 다음 연도에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상한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말뜻은 되게 멋있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상한제는 모든 치료비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비급여, 아까 이 비급여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급여와 비급여. 근데 급여 부분만 돌려받는다. 근데 그게 얼마나 돌려받느냐? 여기 보시면 급여 부분이 이렇게 이 위에는 뭐냐면 내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저소득에서 고소득인데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내가 돈을 많이 내야지 그것에 대한 걸 돌려받고 소득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조금 적어도 돌려받는다. 이거는 여기 사전급여, 사후급여 되어 있는데 보통은 사후에 돌려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전급여 같은 경우는 내가 입원해서 굉장히 많은 치료비가 발생해가지고 병원에서 584만이 넘었다.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이제 그거는 공단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내가 이제 나중에 돌려받는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모든 걸 돌려받는 게 아니라 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이 상한제를 넘어섰을 때만 돌려받는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 여러분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어디를 알아봐야 되냐? 당연히 건강은 보건소예요. 보건소에도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일단 보건소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설명을 잘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보건소 한번 전화해 보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주제는 성인암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소아암도 여기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다뤄주는데 여러분이 그냥 흔히 생각할 때처럼 이제 소아암 아이들은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도 높고 치료비 지원액도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소아암 아이들이 있으면 보건소를 좀 이용해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암, 우리가 이제 성인암 위주로 이제
진행될 텐데, 성인암은 보시면 중요한 건 여기서 암종이에요. 여기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폐암 환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의료급여 수급자, 이게 생소한 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이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 그 건강보험 혜택을 국가에서 챙겨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어려운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은 건강보험 가입자고, 여기 이런 암종, 근데 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 요 암종과 요 폐암 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건강보험료가 조건인데, 사실 건강보험료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건소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혜택을 보냐? 여기 보시면 법정 본인 부담금이라고 했죠. 아까는 이게 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최대 200만 원까지 연속적으로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나라 제도들은 대부분 신청주의입니다. 뭐냐면 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전화하셔서 내가 위암 수술을 받았고 건강보험료 이 정도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내가 낸 영수증을 가져가면 돌려받는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은 좀 특별한데요. 왜 폐암은 특별하냐? 이 폐암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도 좀 어려운 암이죠. 그리고 또 담배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금들을 혜택을 보기 때문에 폐암만 특별하게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혜택이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걱정 고민보다는 보건소에 전화를 하자. 자, 두 번째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인데요. 아까 제가 보건소 말고 뭘 기억하라고 하셨나요? 주민센터. 이건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창피하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그런 창피보다는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들 이용하는 것도 내가 우리나라를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떠셨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할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혜택을 돌려받는다 생각하셔서 주민센터를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 상담의 내용들은 우리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비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나는 암이라는 병에 걸렸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관련된 설명들 그리고 기준들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중위소득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뒤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위소득이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을 벌잖아요. 일을 하시잖아요. 소득인데 소득에서 1서부터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50번째의 소득 50번째인 분이 받는 소득, 가운데 소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가족이나 가족의 수나 이렇게 달려서 보통은 4인 가족 같으면 한 480만 원 정도, 좀 굉장히 높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것의 50%, 그러니까 반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어떤 혜택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치료비,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5% 요런 부분들이 감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비가 좀 더 싸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데 내가 치료비를 내야 될 것이 부담이 좀 덜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무슨 얘기 계속하고 있죠?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가서 할 얘기 중에 하나가 뭐야? 여러분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근데 요즘 좀 사실 암보험, 실손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해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왜 해지했지? 그래서 고민하고 또 코로나19로 여러분 생계도 많이 어려울 때 일단은 국가에서 이 상황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의료비나 생계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냐? 이 긴급지원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중위소득이나 나오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근데 1인 가족은 얼마고 130만 원 4인 이런 거 중에 굉장히 복잡한데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화번호 있죠? 어디다 전화냐면 군청에 긴급지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술이나 입원을 앞두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돈을 내고 나 이만큼 나와서 도와주세요. 이건 안 돼요.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제도니까
입원을 앞두고 또 입원 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어떻게 지원해 주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돈은 아니고요. 보통 이 구청이랑 병원 사이에 구청에서 나를 위해서 300만 원까지는 구청에서 이제 부담하겠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럼 병원에서는 그 공문을 받고 환자분께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혜택을 보시는데, 이런 일을 도와주는 게 사실 병원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의료사회복지사. 종합병원에는 1인 이상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를 찾아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관련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지역차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몇몇 자치구에서 이제 특별한 사업들, 아까 긴급지원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만원. 여기 보시면, 추가적으로 일에 더 지원한다. 그리고, 여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위소득 100%가 적용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긴급복지제도 서울형도 이용할 수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무한돌봄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는 500만 원까지. 조건도 조금 다르세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간병비도 지원이 돼요. 어떤 때 의료비랑 같이. 그래서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콜센터 이렇게 해서 이 경기도 무한돌봄지원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다 실비, 실손보험, 암보험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요즘 치료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보험 적용되는 치료들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보험 안 되는 비급여, 비싼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약일 수도 있고 또 이건 아주 고가의 약, 그래서 아직은 보험 적용을 못하는 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급여 치료를 도와주는 게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에요. 보시면 이거는 어디서 하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기준들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실비보험과 비슷합니다. 내가 내고 돌려받고. 물론 입원 중에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원 중 혜택을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많지는 않아요. 기준도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5억 4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의료비 부담 수준이니까 조금 경제적 형편에 따라 조금 기준들이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준 중위소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일 때는 한 480만 원 정도 이하이신 분들은 의료비가 연소득의 15% 초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냐? 내 의료비를 다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실비, 실손보험들은 일부를 돌려받잖아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 비급여. 여기 보시면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의 50%.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는 비급여 부분에 발생하는 것의 반 정도를 돌려받는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질환이냐? 입원인 경우는 모든 질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외래 같은 경우는 우리 중증 질환, 우리 암이면 다 해당이 되고, 어느 때 많이 이용하시냐? 우리가 비급여 항암제 같은 거. 여러분들 겪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비급여 항암제는 실손보험이 있어도 혜택을 많이 못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리고 큰 수술, 간암으로 간 이식을 한다든가, 또 어떤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여기 보시면 개별심사라는 건데, 이 개별심사 제도를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어려움에 겪었을 때, 나 이거 안 되겠지. 그리고 담당자들이 약간은 사무적이세요. 그러면 딱 기준, 안 되겠네요?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심사 제도라고, 기준이 못 미쳐도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심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이 이렇게 초과된 경우도
한번 또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또 고액의 외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또 지원금을 초과할 때도, 그리고 조건이 조금 안 맞을 때도 개별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심사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늦게 혜택을 보지만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여러분이 비급여로 난 너무 힘들다, 내가 여태까지 치료가 너무 계속되고 있으면서 너무 부담스럽다, 이럴 때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신청 주의라고 말씀드렸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다가 전화하셔서 재난적 의료비라고 들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듣고 안 된다 그래도 그럼 난 개별 심사라도 받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조금 생계비에 관련되는 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조금 사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주변에 말하기도 뭐고 그냥 혼자 참고 계시는 것보다는 긴급지원제도 통해서 생계비를 일부라도 지원받는 거, 그리고 그 생계를 받다가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그때는 이제 여기 보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걸 통해서 생계비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받는 것도 상담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가사간병이랑 보건소 재가암환자 지원사업, 요거는 조금 말은 들어보긴 도움이 되는데 사실 혜택을 보는 분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좀 어려움에 있는,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의료급여, 그러니까 맞춤형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계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좀 아셔서, 내가 만약에 어려움의 상황이 있으면 그런 기초보장사업, 아까 보여드린 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제도들이 과거의 소득, 과거의 재산을 받아요. 확인해 봐요. 근데 과거는 내가 조금 돈을 벌었고, 일을 어떻게 보면 병도 없고, 또 코로나도 없었고, 그래서 잘 살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실 게, 우리 이 병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좀 상황이 변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주민센터, 여기는 복지센터라고도 요즘 많이 하는데, 그런데 가서 상담을 한번 더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간병 문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특별히 암 치료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가족들을 간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고 계세요. 근데 암과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좀 기억하실 게, 암 치료 중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치료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청한다 하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치료가 끝난 후에 이런 거를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고 심사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전화하면 심사를 받아볼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암과 장애, 이렇게 암이면 장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암으로 장애가 되는 경우들은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은 장애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장애를 겪을 때,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 중에는 대장암 환자의 장루를 할 경우, 이런 경우, 인공 방광을 하는 이런 경우는 장애가 된다든가, 간암으로 간이식을 받는다는 이런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혹시 근데 또 수술 받다가 신체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장애를 심사를 받으시고 장애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는 연금과 장애 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 삼아 하시면 좋겠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귀질환, 우리는 암은 사실 희귀질환은 아니에요. 근데 암과 희귀질환과 조금 연관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생분양성, 요런 빈혈, 골수형성 저하, 요런 D코드 중에 일부, 그리고 아밀로이드증, 요런 거는 희귀질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이건 뭘 도와주냐면 여기 보시면 요양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을 좀 감면해준다. 그러니까 비급여는 아니고 급여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늦게 신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신청해서 상담을 좀 받아봐요. 이거 어디서 하냐? 보건소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중에 아까 장애가 암과 장애랑 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에서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 사회보험제도가 굉장히 발달돼서 국민연금 가입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이제 나이 들었을 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질병이나 부상 이런 등으로 해서 장애가 생겼을 때도 연금을 장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암과 상관되어 있는 건 요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간이식, 간암으로 간이식 받은 경우, 그래서 혈액조혈기 장애, 그럼 우리가 뭐 동종, 자가전염부 이식을 받은 경우, 그리고 악성신생물,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기에 발견되는 암들은 아니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항암이나 치료를 해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암 치료 중에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계시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럴 때 연금을 많이 내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조건은 암 치료 중에 조금 그러니까 전이 됐거나 치료해도 효과가 없거나 이런 경우일 때는 초진일로부터 그러니까 발견한 것부터 6개월 경과한 날에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장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세법상으로는 여기 보면 세법상으로는 우리를 장애인으로 보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보통 장애라는 건 진단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원무과에 비치된 뭐 중증 환자 소득공제원 장애인 증명서 이런 걸 발급받아서 이거를 제출하면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좀 돌려받는다. 이런 거는 선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자녀한테 부양의무도 되어 있으면 자녀분한테 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거는 여러분 좀,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분들로 삶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안 만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혜택들을 받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더 의미있고 또 질 높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후원. 아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뭐 말씀드렸어요? 보건소, 주민센터,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게 뭘 얘기하나 저도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만나면 여러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뭘 알려드리시냐면 기본적인 아까 말한 공적 제도 외에도 민간 제도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민간 기관에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보시면 소아암 아이들 지원 사업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쪽에는 이게 조금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혜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곁다리로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심장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을 위주로 하지만 수술도 좀 지원해 주시고도 계시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덜 할 수는 있지만 치료비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회에서도 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민센터에 가면 모금회 지원 사업으로도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산재단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는 이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갖고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 가족분들 겪는 어려움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료사회복지사를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옛날 사랑의 리퀘스트 한번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졌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MBC의 지금의 라디오 시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치료비와 함께 생계비도 같이 지원해 주니까 또 라디오로 사연을 소개해서 조금 노출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료사회복지사를 좀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는 이런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가족적인 문제 있을 때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돈 문제만 아니더라도 한번 상담, 암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 지원 같은 거 좀 고민이 되실 때는 우선은 힘들다라고 느끼면 아까 세 가지 단어 기억해 주세요. 어디? 보건소, 주민센터,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상담하시면 그분들이 길잡이가 될 거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내용들 이걸 또 다시 보면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가 있다더라.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여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이걸 위해서 도와주신 우리 장효리 선생님께서 이걸 자료를 준비했는데 애를 쓰셨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한대음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강의를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